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과 치과병원 치과마취과에 근무 중인 간명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컨셔스 세데이션의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가이드라인은 총 7개로 거의 매해 각 단체에서 세데이션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2015년 KADS, Korean Academy of Dental Science에서 Evidence-Based Recommendation for Dental Sedation in the Clinic을 발간하였고, 발간 목적을 치과 의사들이 더욱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과 진정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라고 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ADA, 아메리칸 덴탈 어소시에이션에서 치과 의사들을 위한 세데이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는데, 이 가이드라인의 인트로덕션에서 보면 로컬 아네세시아, 세데이션, 제너럴 아네세시아가 치과 치료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KADS와 마찬가지로 치과 의사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세데이션을 할 수 있도록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017년 발표된 KAPD, Korean Academy of Pediatric Dentistry 가이드라인의 발간 목적을 보면 치과 의사가 행하는 진정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일관성 있게 제시하고 환자 감시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며 치의학 분야의 새로운 정보와 더 향상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ASA,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에서 발간한 이 가이드라인은 2002년에 발간된 기존의 가이드라인인 마취과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들을 위한 세데이션 가이드라인의 업데이트판입니다. 그래서 ASA뿐만 아니라 American Association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American Dental Association, American Society of Dentist Anesthesiologists, Society of Interventional Radiology가 참여하여 만든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제정 목적은 모더레이트 세데이션의 이익을 최대화시키고 적절한 환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부작용 발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AAP,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와 AAPD,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 Dentistry가 함께 만든 이 세데이션 가이드라인의 발간 목적은 메디칼 그리고 이제 덴탈의 세데이션 가이드라인을 통합하고 지속적 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 모니터링 장비에 대한 추가 설명과 세데이션의 이제 안정성과 결과의 개선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2021년 ADA에서 치과 의사와 치과 대학 학생에게 소아 세데이션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2016년 ADA가 가이드라인에서 얘기했듯이 국소 마취와 진정법, 제너럴 아네스테시아는 치과 치료에 필수적이며 진정과 전신 마취는 연속성상이 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더 깊은 진정으로 빠질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바이탈 사인 펑션에 대한 모니터링에 능숙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KSA, Kore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를 중심으로 검사 및 시술을 위한 진정진료 지침이 발간 예정입니다. 2019년에 시작된 프로젝트였고 저도 이 진정진료 지침 발간에 참여하였고 마취통증의학과 외에 내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안과, 성형외과, 예방의학과 교실이 참여하였습니다. 본 근거 기반 다학제적 진정 임상진료 지침은 진정 제공자에게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진정을 시행받는 환자의 안전과 나아가서는 국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발간 목적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15개의 핵심 질문을 뽑아서 그 질문에 대답을 내어놓는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그 대답을 만드는 방법은 이전에 발표되었던 논문들을 근거로 분석하여 권고안을 신규로 만드는 방법인 드노보 방식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핵심 질문은 PICO라고 해서 P는 patient,
I는 intervention, C는 comparator, O는 outcomes의 약자로 핵심 질문에 이 네 가지의 항목이 들어가도록 핵심 질문을 만들고 그에 맞는 근거를 찾아 다시 분석하여 권고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모든 진정 가이드라인은 이제 진정의 정의를 미국 마취과학회에서 발표한 정의를 사용합니다. 이 정의는 1999년에 처음 지정되었고 최근에는 2019년에 마지막 버전이 출판되었는데 세데이션을 미니멀 세데이션, 모더레이트 세데이션, 딥 세데이션으로 나누고 그 다음 단계를 전신 마취 단계로 정의하였습니다. 미니멀 세데이션은 불안을 감소시키는 정도이고 환자가 치과 의사가 말하는 것에 정상적으로 반응을 하며 에어웨이나 심폐 기능에 영향이 없는 정도의 세데이션을 말합니다. 모더레이트 세데이션은 의식화 진정이라고도 하며 미니멀 세데이션보다 깊지만 의식이 있는 상태이며 구두 명령 또는 동반된 가벼운 자극에 적절히 반응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부분은 에어웨이와 심폐 기능에 영향이 없습니다.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진정 정도가 바로 모더레이트 세데이션입니다. 딥 세데이션은 쉽게 깨우지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어졌지만 강한 자극을 주면 의식을 회복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에어웨이가 유지가 안 될 수가 있고 심폐 기능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한 자극을 줘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할 정도의 깊이를 전신 마취 단계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단계들이 딱딱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데이션 약물을 추가로 주지 않더라도 모더레이트 단계에서 시납으로 딥 단계로 빠지기도 하고 딥 단계에서 전신 마취 단계로 넘어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봐야 하는데 환자를 주의해서 보는 방법이 바로 모니터링입니다. 2019년 AAP와 AAPD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아과에서는 의도치 않게 더 깊은 진정의 단계로 가는 것이 더 흔하기 때문에 안전한 진정을 위해 구조의 개념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데이션을 하려는 이제 치과 의사는 구조의 기술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6년 ADA 가이드라인에서 치과 의사는 환자가 퇴원 기준을 충족하고 시설에서 퇴원할 때까지 병원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에는 이제 컨셔스니스, 옥시제네이션, 벤틸레이션, 서큘레이션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적어놨는데 컨셔스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옥시제네이션은 펄스 옥시미터로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치과 의사는 지속적으로 가슴이 움직이는 것을 관찰해야 하고 엔트타이달 CO2와 스테스코프를 사용하여 벤틸레이션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블러드 프레셔와 허트레이트를 모니터링하고 ECG는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가 있는 환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2018년 ASA 가이드라인에서는 모니터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레벨 오브 컨셔스니스의 모니터링이고 두 번째는 카프노그래프와 펄스 옥시미터를 포함한 벤틸레이션과 옥시제네이션의 모니터링 세 번째는 블러드 프레셔, 허트레이트, ECG를 포함하는 헤모다이나믹 모니터링 네 번째는 모니터링 파라미터들의 동시적인 기록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환자 모니터링을 위한 독립적인 책임을 갖는 담당자의 유무입니다. 다섯 개의 전략을 하나씩 보면 의식 수준의 모니터링은 우선 음성 명령에 환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5분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합니다. 오랄 서저리나 레스토레이티브 덴티스트리처럼 구두 명령에 반응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환자에게 썸업을 시켜서 의식 확인이 가능한 행동을 취하게 함으로써 의식 확인이 환자의 에어웨이가 괜찮고 심호흡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2019년 AAP와 AAPD 가이드라인에서는 바이스펙트럴 인덱스라는 진정 속도를 측정하는 장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EEG, 일렉트로엔세팔로그램과 EMG, 일렉트로마이오그래피, 시그널을 알고리즘에 넣어서 마취 심도와 진정 정도를 숫자로 출력해주는 장비입니다. 비스는 점수가 0에서부터 100점까지 스케일로 표현되고 90 이상이면 깨어있음을
70에서 90 사이면 모더레이트 세데이션 상태임을, 60에서 70 사이면 딥 세데이션 상태임을, 60점 이하면 이제 전신 마취 하에 수술 중 각성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증가하는 이런 스케일로 구분되어집니다. 지휘사에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엔트로피라는 장비도 있습니다. 스케일은 비스와 비슷한데 장점은 다른 파라미터들과 함께 하나의 지휘 모니터 장비에서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마시모사에서는 세데이션이라는 진정 척도, 진정 심도 측정기를 판매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장비와는 다르게 양쪽 내에 뇌파를 측정한다는 장점이 있고 이 장비도 다른 파라미터들과 함께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장비가 없이도 세데이션 스케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람세이 세데이션 스케일과 Modified Observer Assessment of Alertness Sedation Scale입니다. 1에서 6점, 1에서 5점 정도의 스케일로 각각 진정 상태에 따라 점수를 표현하고 있고 이 진정 척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벤틸레이션과 옥시저네이션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2018년 ASA 가이드라인은 임상적인 징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라고 권고하면서 모든 환자에게 펄스 옥시미트리를 사용할 것과 특별히 문제가 없거나 비협조적인 환자의 경우 카프노그라피를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새로 나오는 산소 포화도 기기는 환자의 움직임에 덜 민감하고 매우 개선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혈중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와 변화를 즉각 감지하여 소리를 통해 경고를 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감시 장비입니다. 펄스 옥시미트리는 660나노미터와 960나노미터 파장의 적외선을 발광하여 손가락이나 발가락, 귓볼 등 모세혈관이 발달된 곳을 투하시키고 반대쪽 센서에서 빛을 받게 됩니다. 산소가 붙어있는 옥시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붙어있지 않는 디옥시 헤모글로빈의 파장에 따른 흡광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몇 퍼센트의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붙어 있는지를 표시해 주게 됩니다. 산소 포화도가 퍼센트로 표시되고 손가락 끝에서 펄스를 감지하여 표현해 주기 때문에 허트레이트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아마존 같은 곳에서 이제 11달러에서 13달러 정도의 구매가 가능하고 싼 것들은 가능하고 요새는 스마트워치에서 산소 포화도 기능도 탑재되어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세데이션 동안에 모니터링을 하면 모니터 상에서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손가락 끝에서 혈관의 펄스를 측정해서 웨이브가 출력되고 세츄레이션이 표시가 됩니다. 보통 정상적으로 룸에어에서는 95% 이상이 측정되는데 95% 이하로 떨어지거나 베이스라인에서 5% 이상 떨어지면 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90% 이상으로 떨어지거나 베이스라인에서 10% 이상 떨어지면 치과 진료를 멈추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카프노그래피는 모니터링은 호흡의 유모, 에어웨이 옵스트럭션, 레스퍼레이터리 디프레션을 진단하는 데 유용합니다. 특히 MRI 또는 CT, 실과 같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소에서 시행하는 세데이션 환자에서 도움이 됩니다. 구강 내에서 치료를 하는 치과 치료의 특성상 세데이션 중에 산소 공급을 나잘프롱으로 하게 되는데 하나의 구멍에서는 산소를 주고 하나의 구멍에서는 CO2를 센싱하는 장비들이 판매되고 있으며 이렇게 작은 모듈로 시판된 장비들도 있습니다. 세데이션을 하는 동안에 카프노그래피를 모니터링해서 표출해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호기말 이산화탄소가 수치로 표시가 되고 호흡수가 측정이 됩니다. 혹시나 웨이브가 없어지면 환자가 호흡을 멈춘 것을 의미하므로 시행 중이던 치과 치료를 멈추고 환자를 평가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러 가이드라인에서 카프노그래피를 권장하고 있지만 다른 가이드라인에서는 선택사항으로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청진기로 호흡을 감시하라고 권장하고 있는데 트라키아 위치에서 세데이션 중에 청진을 해서 호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블루투스 청진기로 이제 사용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마시모사에서 어쿠스틱 레스포레이션 레이스라는 장비를 개발하였고 목 주변에서 호흡으로 인한 진동을 감지하여 호흡을 감시하는 장비도 판매 중입니다. 환자가 협조적이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는 를 제외하고는 전부 세데이션 전에 혈압을 측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진전 중에는 5분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혈압과 심박수를 모니터링하고 심장질환이 있거나 부정맥이 예상되는 경우는 심전도를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은 혈압기로 청진을 하면서 혈압을 측정했지만 요새는 오실레이션 혈압계가 주로 사용이 되며 실제 세데이션 중에 모니터에서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커플을 팔이나 다리에 감아서 혈압을 측정하는 non-invasive blood pressure는 3에서 5분마다 이제 혈압을 측정하게 되며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평균 혈압으로 숫자가 표현이 됩니다. 베이스라인에서 20% 이상 변동이 있을 때는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장주기 동안에 일어나는 심장의 정기적 활동을 팔이나 다리, 가슴의 신체 표면에서 일정한 유도법에 따라 유도하여 심전계로 증폭해서 기록한 것을 일렉트로카디오그램이라고 합니다. 응급실이나 심장내과에서는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위해 11리드 EKG를 시행하지만 대부분 과에서는 3리드 ECG로 이제 확인을 하고 있으며 심장의 오른쪽 위, 왼쪽 위, 왼쪽 밑에 리드를 부착하고 ECG를 확인하게 되며 모니터 상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QRS 웨이브를 통해서 하트레이트를 계산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응급 상황이 판단되는 슬라이드는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데 어드밴스드 카디오바스큘러 라이프 서포트 가이드라인상 다음에 4가지 심전도는 심정지 상태를 나타내고 위에 2개인 펄스리스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와 벤트리큘러 피브릴레이션은 제세동이 필요한 샤커블 리듬이며 아래에 2개인 펄스리스 일렉트리컬 액티비티와 에이시스톨은 제세동이 필요 없는 CPR을 계속해야 하는 넌 샤커블 리듬입니다. 이전 가이드라인에서 모니터링 파트의 권고를 찾아보면 대부분 비슷하게 권고하고 있는데 의식 수준에 대한 감시에서 2018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치과 치료처럼 대화가 힘든 경우는 환자의 엄지를 들어보라고 해서 의식 수준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 2019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의식 정도를 감시할 때 바이스펙트럴 인덱스 사용에 대한 언급이 처음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호흡과 관련해서는 산소 포화도는 필수이고 호기말 이산화탄소를 필수로 얘기하는 가이드라인도 있고 호기말 이산화탄소 또는 청진기로 호흡을 감시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 헤모다이나믹 파라미터를 감시할 때는 혈압, 맥박수를 감시하고 심전도를 필수로 넣는 가이드라인들이 있고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추가해야 한다고 말하는 가이드라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시 내용들과 약물들의 이제 이름, 용량, 주입 경로 등을 기록해야 한다고 하고 그 간격은 5분 또는 적어도 10분마다 기록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2018년 ASA 가이드라인에서 의식 수준, 호흡과 산소 포화도, 혈력학적 변수들과 약물의 종류들, 용량들, 시술 시간,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동시적으로 기록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록의 시점은 적어도 약물 주입 전, 약물 주입 후, 시술 중에 일정 간격으로 시술이 끝나고 회복 시점에 태어나기 전에 기록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장비에 알람을 설정해서 정상 범위가 벗어나게 되면 알람을 울리게 해서 주의를 환기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16년 ADA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약물의 이름, 용량, 주입 횟수, 모니터되는 산소 포화도, 심박수, 호흡수, 혈압, 의식 수준을 지속적으로 기록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2019년 AAP와 AAPD 가이드라인에서는 심전도, 산소 포화도, 호기말 이산화탄소, 제세동기 같은 모니터링 장비들이 안전하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차트에 환자의 의식 수준과 반응, 맥박수, 혈압, 호흡수,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과 산소 포화도를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기록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2019년 가이드라인에서 모더레이트 세데이션을 할 때 모니터링에 대해서 따로 기술하고 있는데요. 산소 포화도, 심박수, 환자와 시술자의 쌍방향의 대화,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이나 청진기를 사용한 호흡 감시를 추천합니다. 쌍방향의 대화가 불가능하다면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을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맥박 호흡수, 혈압, 산소 포화도, 호기말 이산화탄소를 모니터링하고 적어도 10분마다 기록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딥 세데이션이나 제너럴 아네스테시아 때는 적어도 5분마다 측정하고 기록해 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2018년 ASA 가이드라인에서는 책임 있는 사람의 가용성, 즉 모니터링만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한 사람을 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진정 중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위험성을 빨리 인지하여 응급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니터링만을 담당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사람은 무호흡이나 기도 폐쇄를 인지하는 것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하며,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사람은 시술팀과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안정적이고 진정 수준이 모니터링되고 있다면 시술에 간단하게 도움을 주는 정도의 참여는 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